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SNS 제한 연령이 왜 14세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요즘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계정이 날아갔다, 또 갑자기 비활성화가 됐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스타그램에 아이 사진의 계정을 올렸을 때 이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차단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계정의 운영 주체가 만 14세 미만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비활성화 조치를 취한 건데요. 왜 14세일까를 쉽게 취재해봤습니다. 이제 육아 계정을 만들었는데, 네. 근데 계정의 어떤 그 명의자를 아이로 할 경우에 14세 이하가 되니까 네. 이렇게 폭발을 당하는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발생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조치가 갑자기 시작이 된 건 아닐 거고 언제부터 어떻게 됐던 겁니까? 저 정확히 그 지침을 발표를 했던 건 지난 9월인데요. 예. 그동안 아이의 신체 사진이라던가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진들을 좀 악용해서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었고요. 네네. 특히 올 8월 미국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그 틱톡에서 유행을 했던 기절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10살짜리 딸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네. 그 엄마가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외국에서는 이게 지금 법제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플로리다주에서 14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네. 미국 상원에서도 이제 올 8월 두 가지 법의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골자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보호를 조금 더 강력한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겁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 부모의 동의는 없이는 SNS가 금지되고 반대로 부모가 또 자녀의 사진을 공유를 해도 이 사생활이나 초상권의 침해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6세 미만 조금 높은 연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SNS에 하루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을 하고 알고리즘 사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내용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14세, 15세, 16세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네, 공통 부모는 최소 14세 네, 이거잖아요. 네. 왜 14세입니까? 전두엽 때문입니다. 전두요? 네, 우리의 그 뇌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전두엽이 해주고 있는데 네. 인간이 감정 영역이 가장 빠르게 발달을 하지만 이 전두엽이 잘 발달해서 성인 수준으로 가려면 만 15세에서 20세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지점을 최소 14세로 보고 있는 건데 이 관련 내용을 이영애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교수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발달이 돼야 충동 조절도 할 수 있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동기 만 5세 때까지 뇌의 80%가 발달하지만 네. 나머지 2차로 뇌가 막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이 사춘기 때는 이 뇌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막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14세 이후부터는 괜찮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 14세라는 의미인데 예.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조나선 하이트 같은 경우도 이 심리 연구를 토대로 14세 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눈에 갔던 내용이 그 1996년 이후에 태어나서 가상 세계에서 사춘기를 보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또 우울증이나 자해, 자살 비율이 대폭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 결과 놀이 중심의 아동기가 스마트폰 중심이 되면서 해당 세대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한다라는 심리학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스마트폰이라는 건 디지털 도파민을 하루 24시간씩 거의 일주일 내내 공급하는 어떤 현대판 피하 주사기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도 했고요. 도파민이 등장을 하네요. 네, 도파민이 등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흔히 쓰고 있지만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름망 역할을 해줘서 금방 정리가 되지만 아이들은 또 그게 어렵다라는 건데요. 네. 이걸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좋은 호르몬을 분출되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호르몬인지 한번 이영애 교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그게 뭐냐면은 좋은 관계예요. 예,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또 외부에서 좋은 어른과의 관계라든지 또래와의 관계라든지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거름망이 너무 헐거운 상태에서 외부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거는 몸에 지워지지 않는 경험으로 이렇게 아로새겨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법제화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정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으니 학교나 지역사회까지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덧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핸드폰도 안 되고 SNS도 안 된다는 게 그냥 꼰대적 발상이 아니라 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리를 하면. 뇌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의 좋다.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라. 네. 이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